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서 제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세계 전체 글로벌 경제가 지정학적인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 것은 결국은 푸틴의 전체주의에서 옛날 소련 체제를 회복하려는 하나의 시도였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소련의 인접국에 이렇게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동구권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지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을 했죠. 헝가리, 루마니아, 폴란드 다 나토에 가입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세계 헤게모니 싸움에서 사실은 러시아가 상당히 소외되어 있죠. 그러니까 푸틴이 과거 소련 체제의 영광을 회복하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절대 막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한 달이 넘어갑니다만은 전황을 보면은 사실은 러시아의 의도하고는 달리 우크라이나가 아주 용감하게 저항하고 있고 러시아의 전공이 그리 크질 않습니다. 러시아는 원래 속전속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세계적인 영웅이 되고 있는 사람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아니겠어요? 서방 세계에 지원을 호소하고 또 서방 세계에서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줌으로 해서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어떤 질서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서방권이 연합하는 그러한 큰 계기가 됐어요.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바이든이 서방 세계를 단합시켜서 러시아에 대한 큰 제재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보면은 지금까지 역사상 없던 엄청난 큰 제재입니다. 흔히 핵폭탄급 제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중에 하나가 스위프트, SWIFT, 스위프트 망에서 러시아를 배제시킨 거죠. 스위프트는 국제 금융 결제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국내에서 A은행에서 B은행에 계좌로 다른 어떤 결제를 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그 돈이 한국의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세계 해외에 있는 어느 친지에게 학생에게 돈을 보내려면은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그게 결제됩니다. 근데 이 스위프트망이 달러 중심으로 돼 있고 전 세계에서 이거를 거치지 않고 돈이 결제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러시아를 스위프트망에서 탈퇴시켰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거래해서 러시아하고 어떤 돈 결제를 하려면은 지금은 거의 막혀 있습니다. 물론 이걸로 인해서 서방 세계 피해도 일부 있는데 이거를 규제하는 것은 러시아의 대외적인 거래를 일체 못하게 하는 엄청나게 큰 타격을 주는 그런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사실은 푸틴이 오래전부터 계획을 해서 이제 전쟁을 벌려도 러시아가 금융위기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를 엄청 늘려놨습니다. 우리나라도 IMF 외환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 국제적으로 달러나 외화 자산이 없게 되면은 부도 위기에 처하고 이렇게 되면 국가가 대외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쌌습니다. 우리나라도 외환 보유고를 많이 쌌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는 무려 한 6,500억 달러 이상의 외환 보유고를 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허무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바이든이 서방세하고 단합해서 이 러시아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외화 자산을 모두 동결시켰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러시아 중앙은행이 외환을 갖고 있어도 러시아 중앙은행이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안전한 나라에다 다 거기다 갖고 있는 거죠. 거기다 보관하고 있는 거죠. 이걸 다 동결시켰어요. 설령 러시아에 있다 할지라도 이게 결제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결제가 되는데 이것도 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럼 러시아는 대외적인 결제, 대외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에 나가 있는 서방의 기업들을 모두 다 규제하고 심지어 러시아의 가장 큰 반도체 기업인 미크론이라고 하던가요? 이 기업도 대외적인 거래를 못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말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많은 예측들은 러시아가 잘못 계산한 것 같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제2의 아프가니스탄에 빠지게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푸틴이 지금까지 한 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틴이 만들어낸 7가지 문제. 첫 번째는 루블화가 폭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외 거래가 막히면은 한화의 가격이 폭락하죠. 이건 마찬가지죠. 러시아의 루블화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루블화가 대폭락을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20% 이상 당장 뛰었습니다. 왜냐? 대외적인 거래가 막히니까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이 귀해지게 되고 있다 할지라도 가격이 굉장히 폭등하겠죠. 세 번째, 러시아의 증권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폭락하죠. 상당히 오랫동안 거래가 정지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러시아는 지금 공식적인 정책 금리가 20% 이상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 러시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봉쇄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와도 교역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들, 중국하고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루블화로 결제가 되는 나라들하고는 일부 하고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엄청나게 큰 봉쇄를 당하고 있고, 여섯 번째, 외국 기업이 다 막혀 있죠. 우리나라로 러시아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더 이상 거기서 생산 활동을 하기가 어렵게 됐고, 일곱 번째는 러시아는 이 결과로 세계에서 고립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7가지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은 푸틴의 목적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점령한 거였는데 이거는 달성하지 못하고 7가지 문제만 만들어냈다. 그런데 또 더 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그건 뭐냐?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전 세계는 새로운 냉전 체제가 성립되게 됐습니다. 크게 보면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 경제와 사회주의, 전체주의 경제 간의 대립. 그러니까 한동안 우리 냉전 체제가 있었잖아요. 소련은 철의 장막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세계가 자유무역의 흐름에 있었는데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영향으로 모든 나라가 자유롭게 거래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이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결과적으로 EU 국가들을 모두 단결시키게 만들었고, 독일이 전후에 처음으로 국방비를 늘리면서 우리도 이제는 중무장을 해야 되겠다. 스웨덴, 핀란드 중립국가 입장을 유지했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당하는 걸 보니까 우리도 나토에 가입하겠다. 스위tzerland, 터키, 그리스 모두 다 안보, 외교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결국은 러시아만 더 고립되게 됐고 미국 중심의,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가 다시 형성돼서 새로운 냉전 체제가 구축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북한이 있죠. 우리도 경계를 해야 될 게 많고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 경제 전체가 지정학적인 지오폴리티컬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